안녕하세요. 캔아이입니다. 아침잠은 인생 최대의 지출이라고 하며 아침을 지배하는 사람은 하루를 지배하는 사람은 인생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침형 인간이란 책 내용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책의 지은이는 사이쇼 히로시이고요. 옮긴 이는 최현숙님, 출판사는 한스 미디어인데요. 이 영상을 여러분께서 끝까지 듣게 될 경우 그 효과는 매우 탁월한데요. 왜냐하면 건강과 행복을 득템함은 물론 쉽고 빠르게 꿈과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리고 시간에 쫓기는 타임푸어 인생에서 시간 부자의 삶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 한 마리를 얻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영상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이 책의 저자 사이쇼 히로시는 1951년 나가사키현 출생이고요. 의과대학을 졸업했는데 심신이려의 원리를 바탕으로 사이쇼식 아침형 심신건강법을 확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이제 지난 20여 년 동안의 수많은 직장인과 학생들의 생활 패턴을 변화시키고 또 많은 환자들의 치료에 성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일본의 아침을 바꾼 아침형 인간의 권위자라고 불리워지는데요. 이 밖에 이분의 이제 다른 책으로는 아침형 인간의 성공 철학이 있고요. 우울병은 반드시 좋아진다, 아침형 인간의 생활혁명, 그리고 아침형 인간의 비밀 등 많은 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이제 목표를 보면 크게 이제 세 단계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아침을 잃어버린 사람들과 이제 아침형 인간이 성공한다. 어떻게 아침형 인간이 될 것인가? 라고 이렇게 목차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최대 지출은 아침잠이며 아침 1시간은 낮 3시간과 같다고 합니다. 아침하면 떠오르는 것이 우선 이제 독서나 명상, 기도 등 집중과 몰입에 이제 시간을 얘기하고요. 태양도 생각이 나고 짹짹짹 새소리도 생각이 나고요. 아침 산책 등 이제 우주 만물이 응원하는 하루의 이제 시작으로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요. 긍정과 이성의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 이제 아침 시간입니다. 그래서 장점은 줄줄이 사탕이고요. 레버리지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반대로 야행성은 어떨까요? 야행성을 이제 저녁 시간을 생각하면은 화려한 네온 사인이나 회식, 술 등 이제 음주 가무나 심야 영화, 피곤, 휴식 등 이제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요. 어둠과 이제 감성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게 저녁 시간인데요. 아침 1시간이 낮 3시간과 맞먹는다면 제 경험으로 볼 때 이제 저녁 시간은 5-6시간 똑같은 노력을 해도 같은 성과를 얻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집중력과 이제 에너지가 최대로 이제 고갈된 상태로 편안하게 이제 휴식에 들어가야 마땅할 시간에 이제 무언가가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은 이제 언밸런스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80대 20 법칙에 이제 비유를 하자면 20%의 노력으로 80% 성과를 이제 얻게 되는 아침은 레버리지가 극대화되는 시간일 수 있는 것이고요. 저녁 시간은 그 반대로 80%의 노력으로 20% 성과밖에는 기대할 수 없는 디레버리지의 원리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연의 리듬을 타고 우주 만물에 순응하는 것이 아침형이고 그에 역행하는 것이 야행성으로 야행성 생활이 지속될수록 정신과 건강을 망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신의 선물과 같은 아침 시간을 착취하고 빼앗는 주범은 무엇일까? 제가 그것을 알아봤는데요. 그것은 도시의 현란한 불빛과 24시간 문을 열고 있는 편의점, 그리고 터치만 하면 언제든지 시청 가능한 텔레비전과
실시간 국경을 넘나드는 인터넷의 발달로 이제 24시간 밤낮 없이 학습과 생산과 교제와 이용이 범람의 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은 에너지를 소모한 만큼 보충하고 이제 회복시켜 줘야지 온전하게 제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시간이라는 유한 자원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한다는 생각에 야행성 인간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빅데이터와 이제 초연결 시대에 우리는 이제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제 뒤처진다는 생각이 강해서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되고요. 그 결과 이제 늦은 밤까지 이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는데요. 아침 시간은 정신이 맑고 명료하며 집중력 또한 뛰어나서 아이디어를 얻기 쉽지만, 저녁 시간은 산만하고 집중하기 어려워서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예를 들어 음식 섭취가 필요한데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다면 우리 몸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비축해 놓은 이제 기본 체력을 꺼내 쓸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것은 이제 몸이 축난다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것은 마치 흉년의 배고픔을 못 이겨서 내년 농사에 쓸 씨감자까지 먹어 치우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의 건강은 WHO 규정에 의하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조화로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건강의 이제 바로미터라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제 습관을 바꾸기가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야행성 인간에서 아침형 인간으로 탈바꿈에 성공한 주인공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그는 1급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스다 다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건설회사에 입사한 그는 지각이 자꾸 어이없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이제 눈총을 받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문제사원으로 이제 낙인이 찍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이유는 학창 시절부터 야행성 생활 습관에 이제 길들여진 탓이었는데요. 시간이 날 때마다 라이브 카페를 전전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밤새 술을 마시는가 하면은 집에 와서도 곧바로 잠들지 못하고 비디오나 이제 영화를 보면서 완전히 이제 야행성 생활 패턴에 이제 길들여졌던 나머지 자신감마저 이제 완전히 상실하고 급기야는 회사를 그만둬야 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제 2년 후에는 아침형 인간으로 이제 새로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를 아끼는 선배의 따끔한 충고 덕분이었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의 하소연을 들은 선배는 말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저녁 식사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하고 집까지 한번 걸어서 가보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제 처음에 그 말을 들은 스다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그의 집까지는 도보로 갈 경우에 장장 이제 3시간이나 걸리는 아주 먼 거리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평상시 그는 3시간은커녕 30분도 제대로 걸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도 말고 이제 사흘만 해보라는 선배의 말에 일단 한번 걸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채 20분도 걷지 않았는데 벌써 숨이 차오르고 다리가 아파서 포기를 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기가 발동해서 그는 이제 단 하루만이라도 해보자고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를 악물고 집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이제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요. 다리까지 이제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선배가 시키는 대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나서 10시에 침대에 누웠는데요.
그런데 이제 온몸이 나른해지면서 거짓말처럼 스르르 잠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실로 오랜만에 깊은 숙면을 취할 수가 있었던 수다는 단 하루 만에 찬란하고 짜릿한 아침 시간을 맛보게 됩니다. 그 후 이제 수다의 아침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이제 아침이 달라지니 눈부신 인생이 선물처럼 찾아왔고요. 이후 수다는 몸과 마음이 생기와 자신감으로 넘쳐 흐르고 직장에서도 미래에 이제 촉망받는 영파워로 소문이 자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아침형 인간이 되기 어려운 것은 일찍 일어나기보다는 이제 일찍 잠들기가 더 어렵다는 것인데요. 정신적 피로도 잠을 몰고 오지만 그보다는 육체적 피로가 잠을 청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이 책 아침형 인간에서는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는 것이 좋을까요? 하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새벽 5시는 외부의 온도나 이제 습도나 기압의 상태가 가장 불안전하며 사람의 맥박 또한 이 시간대에 가장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5시에는 잠들어 있기보다는 깨어 있는 것이 훨씬 이제 효율적이며 오래 자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이라도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고, 이왕이면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시간대에 깊은 잠을 이제 자는 것이 신체 리듬에 훨씬 이익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오후 9시부터 5시 사이의 수면이 훨씬 이제 알찬 수면일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어려울 경우 이제 차선책으로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가 이상적인 시간이라고 하며, 하루 중 이제 가장 온도가 떨어지는 오전 2시와 이제 4시 사이가 수면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체온이 최저점을 향하는 오후 11시 전후에 잠들어서 체온이 상승 곡선에 접어든 오전 5시에 일어나는 것이 24시간 중에 가장 효율적인 수면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전 6시부터 8시까지는 두뇌가 가장 명석해지는 시간으로 이때의 집중력이나 판단력은 낮 시간의 3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만 이제 공부나 업무를 위해 쓴다 해도 낮에 3시간과 맞먹고, 따라서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것은 남들보다 4시간을 더 벌고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이제 저자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아침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침이 마르도록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도 나왔고요. 꿈과 행복의 열쇠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아침 시간 활용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했는데요.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3년 동안을 꾸준히 노력한다면 500권에서 1000권의 책 읽기도 가능하고요. 글을 계속 쓸 경우에는 작가가 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자격증 한두 개쯤은 너끈하게 딸 수도 있고요. 공무원 시험을 이제 준비한 사람도 이제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능숙한 영어 회화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꿈과 성공을 이제 줌인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세계 각국에서 이제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아침에 관한 이제 속담이나 격언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절대적인 진리는 이제 평범함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일본의 격언에 의하면 아침 일찍 일어나 있는 것은 이제 천냥이라고 했고요. 밤에 깨어 있는 것은 백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병을 모른다고 했고요. 거지도 부지런하면 더운 밥을 얻어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는 늦도록 안 자고 부자는 일찍 일어난다고 했고요. 늦잠을 좋아하면 밤에 눈을 갈아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술과 늦잠은 가난의 지름길이다 라고 했고요. 이탈리아 속담에 의하면 아침 시간은 이제 입에 금을 떠넣는 것이라고 했고요. 일찍 일어나는 새는 주둥이를 헹구고 늦게 일어나는 새는 눈만 비빈다고 발트해 연안에서 이제 내려오는 속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는 자에게는 신의 은총이 내린다고 폴란드 속담이 있습니다. 따라서 밤이 이제 아무리 즐거워도 아침과 맞바꾸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침형 이제 예찬론자가 될 것을 이제 이 책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생을 두 배로 사는 아침형 인간에 대한 책 내용이었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